미국이 관세를 엄청 부과하는 가운데 한국 제품이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왜 어느 누가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추락. 정상에서 바닥까지의 추락은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내 명성, 경력, 가족.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NBA 최고의 트레이너에서 깊이 인물로 전락하는 데는 단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면 충분했죠.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러드 케이츠입니다. 47세, 전직 NBA 선수 트레이너죠. 전직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목에 가시처럼 걸립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리그에서 가장 인정받는 트레이너였습니다. 13명의 올스타를 배출했고 몸의 마법사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지금은 빈 맥주 캔들 사이에서 TV 리모컨을 찾고 있는 한심한 중년 남자일 뿐입니다. 제임스, 당신은 출전할 수 없어. 무릎 인대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 그날의 기억이 또 떠올랐습니다. 플레이오프 결승전, 팀의 에이스 제임스 워싱턴의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MRI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대 손상, 최소 6주 휴식. 하지만 구단과 코치진은 달랐죠. 케이츠, 당신 일은 그를 코트에 세우는 거야. 어떻게든 해내.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진통제 주사, 특수 테이핑, 그리고 거짓 의료 보고서까지. 제임스는 경기에 나갔고 예상대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의 선수 생명은 그 경기와 함께 끝났죠.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뉴저지의 흐린 하늘이 내 기분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지만 맥주 몇 캔과 상한 우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장을 보지 않았네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어요. 브랜든, 제 아들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죠. 무시했습니다. 브랜든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한 선수의 인생을 망쳐서 미안하다. 모든 것을 잃게 돼서 미안하다. 택배 상자 더미에서 흰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착했지만 열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느리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브랜든의 결혼식. 다음 달 5일. 망할. 초대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겨진 초대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주름을 펴고 다시 읽었어요. 저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세요. 마이너스 브랜든 앤드 소피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브랜든은 제 유일한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3년간 그의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제임스 사건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뒀죠. 남은 건 자책감과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후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바라보니 옆집 가족이 웃으며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부모는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한때 제 모습이기도 했던 풍경입니다. 초대장을 다시 봤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브랜든이 한국계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 그 순간 무언가 뭉클한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하시겠습니까?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정말 가야 할까? 브랜든이 날 보고 싶어 할까? 아니면 그저 의무감에 초대장을 보낸 걸까? 결국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행 날짜를 결혼식 3주 전으로 설정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식 바로 전에 나타나는 건
너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브랜든과 대화할 시간, 그리고 내 자신을 추스를 시간. 검색 결과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가 프로모션 뉴욕 마이너스 서울 직항. 편도 $199. 믿을 수 없는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내일 출발해야 했습니다. 내일. 너무 급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안 됐어요. 하지만 문득 이것이 운명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정말 준비할 게 있었나요? 내 생활은 이미 엉망이었고 짐이라고 해봐야 몇 벌의 옷과 여권뿐이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199.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결정에 지불한 금액이었죠.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목적이 생긴 아침이었어요.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집을 돌아봤어요.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집에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괜찮아. 몸이나 좀 고치고 올 거야. 중얼거리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요통, 불면증, 공황 발작. 모두 스트레스와 자책감에서 비롯된 증상들이었습니다. 의사는 심리 상담을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내 문제를 타인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JFK 공항으로 가주세요. 기사에게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저지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3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바깥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브랜든이었어요.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브랜든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그래, 아들아. 나야. 드디어 전화를 받으셨네요. 초대장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사실. 지금 공항이야. 공항요? 어디 가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너희 결혼식에 가려고. 서울로 가는 비행기 타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브랜든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요? 아빠가 오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한 놀라움과 함께 작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 결정이 옳았다고. 그래, 결혼식보다 좀 일찍 가려고. 너와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괜찮을까? 물론이죠. 아빠, 정말 기뻐요. 소피아에게도 말할게요. 그녀도 아빠를 정말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브랜든의 목소리에서 들려오는 기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이제 비행기 타야 해. 도착하면 연락할게. 알겠어요, 아빠. 조심해서 오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그리고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었어요. $199의 가치가 이제는 무한대로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으로 온몸이 뻐근했어요. 허리 통증도 평소보다 심했고 목은 마치 누군가가 비틀어 놓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 입국 심사 직원의 친절한 미소에 약간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출구로 향했습니다. 브랜든에게는 미리 연락했지만 오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가격이 저렴했고 리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뉴욕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에 몸을 던지자마자 피로가 밀려왔지만 시차 적응을 위해 최대한 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왔어요. 한국의 삼각김밥이라는 것과 병에 든 녹차.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허리는 더 심하게 아팠고 목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로비로 내려가 물어봤어요. 근처에 마사지 받을 만한 곳 있을까요? 데스크에 있던 젊은 남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사지요? 아, 찜질방 가보세요. 한국식 사우나인데 때도 밀고 마사지도 받을 수 있어요. 찜질방? 그게 뭐죠? 남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전통 목욕탕과 사우나가 결합된 곳이라고 했어요. 24시간 운영하며 안에서 자고 먹고 쉴 수 있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가장 가까운 찜질방이 어딘가요? 지시에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자 용산 드래곤 스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건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손목에 차는 전자밴드를 받았어요. 이걸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남탕과 여탕으로 나뉘어 있었고 저는 당연히 남탕으로 향했어요. 탈의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나체의 남성들이었습니다. 모두 태연하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하거나 목욕탕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외국인인 저를 힐끔거리긴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진 않는 듯 했습니다. 이게 다 정상인가?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옷을 벗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건 하나 들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다양한 온도의 탕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저 담담하게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허리와 목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탕 한쪽에서 때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발견했어요. 거친 수건으로 온몸의 각질을 제거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 순서를 기다리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수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그는 단호하게 저를 큰 대리석 테이블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외국인이네. 처음이지? 제 서툰 한국어에 그가 웃었어요. 곧 등을 시작으로 거친 때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차츰 시원한 느낌이 밀려왔어요. 어이구, 어깨에 독이 맺혔네. 오래 알았구먼. 때밀이 아저씨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네, 허리랑 목이 많이 아파요. 여기가 문제야. 그는 제 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누르며 말했습니다.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그러나 이상하게 시원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아, 원하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시원하다. 영어로 딱 맞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리프레싱? 쿨? 아니, 그 어떤 단어도. 지금 느끼는 이 감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때밀이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시원하지. 독 빠지는 거야. 1시간 후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3년간 쌓인 육체적 피로가 한 번에 씻겨 내려간 듯 했어요. 허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목의 뻣뻣함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시원하다. 다시 한번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단순한 상쾌함을 넘어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화되는 듯한 느낌. 처음 경험해보는 감각이었어요. 찜질방 체험 이후 서울에서의 나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브랜든에게 연락했고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었죠. 무작정 관광을 다니기보단 내 몸부터 챙기고 싶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 공원을 산책하던 중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어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모여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70대 이상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체조를 이끄는 분은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허리를 180도 숙여 바닥에 손을 대는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NBA 선수들도 쉽지 않은 스트레칭이었죠. 같이 하실래요? 옆에 있던 할머니가 웃으며 저를 초대했습니다. 영어였지만 억양이 강했어요. 망설였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국민 체조라고 해요. 매일 아침 하면 건강해져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금세 땀이 흘렀어요. 내 몸이 얼마나 뻣뻣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한때 NBA 최고의 트레이너였던 내가 80대 노인들의 유연성을 따라가지 못하다니. 허리 아픈가 봐요? 이렇게 해보세요. 체조를 마친 후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 저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정확했어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긴 터치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 허리가 아픈지. 눈에 보이죠? 당신 걸음걸이가 무게 중심이 뒤로 쏠려 있어요. 오래 앉아있는 일하셨죠? 정확한 진단에 놀랐습니다. 트레이너로서 나도 사람의 자세만 보고 문제를 짚어내곤 했었죠.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매일 아침 여기 오세요. 한 달만 하면 달라질 거예요. 체조 모임을 뒤로하고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한국식 전통차 카페였어요. 메뉴판을 보니 힐링티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주문했어요.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바리스타가 아닌 70대 할머니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인을 약초사라고 소개한 김할머니는 제게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수면 패턴, 식습관, 통증 부위 등. 요즘 잠을 못 자고 허리가 많이, 아마도 스트레스 때문에. 제 어설픈 한국어에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주전자와 찻잔을 가져왔어요. 오미자차와 생강, 대추를 넣었어요. 신장과 심장에 좋아요. 당신은 화가 많아요. 그게 독이 돼서 몸에 쌓였어요. 화요? 파이요? 아니, 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5가지 기운 중 하나예요. 분노, 후회, 자책.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들여다본 걸까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에 감겼습니다. 이 차 색다르네요. 약은 쓴 법이에요. 하지만 효과는 좋아요. 마음의 독을 빼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김할머니는 내 옆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한참 후에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속 균형이란다. 몸과 마음의 균형. 당신은 균형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할머니의 말은 화살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균형.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NBA에서 선수들을 트레이닝할 때 균형은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요소였습니다. 신체적 균형이 무너지면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첫걸음은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고요. 찻집을 나오며 할머니가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일주일치 차예요. 매일 아침 드세요. 그리고 공원에서 하는 체조도 참여하고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 도시에 온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균형. 균형이 깨지면서 내 인생이 무너졌고 그 과정에서 제임스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잃었죠. 다음 날부터 정말로 아침 체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노인들은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그들의 유연성과 지구력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체조 후에는 반드시 김할머니의 차를 마셨고요.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고 잠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죄책감과 후회는 남아있었지만 그것들이 저를 완전히 압도하지는 않았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브랜든과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3년 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곳이었죠.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눈을 감고 내일 브랜든에게 할 말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기요 혹시.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동양인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영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제러드 케이츠 아저씨 아니세요? 놀라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지?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 앤디 킴이에요. 믿을 수 없네요. 여기서 만나다니. 앤디 킴?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웃었어요. 기억 못하시겠죠? 저는 마이클 킴의 조카예요. 삼촌이 워싱턴 위저즈에서 뛸 때 트레이닝 받으셨잖아요. 마이클 킴.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쯤 한국계 미국인 선수로 제가 몇 시즌 담당했던 가드였어요. 뛰어난 슈터였지만 무릎 부상으로 은퇴했던 선수였습니다. 오, 마이클의 조카였군. 정말 우연이네.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아저씨를 만날 줄이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앤디와 함께 사우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 아들의 결혼식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간단히 나눴어요. 그럼 아저씨는 아직 NBA에서 일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임스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지금은 쉬고 있어. 앤디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회사 좀 구경하실래요? 한국식 헬스케어에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슨 회사일까? 어떤 회사인데? 쿨센스라고 전통 한의학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고요. 사우나를 나와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다음 날 브랜든과 만난 후 그 다음 날 앤디의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브랜든과의 만남 당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떨리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브랜든이 들어왔습니다. 3년 사이 더 성숙해 보였어요. 키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했고 얼굴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들은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의 표정에서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브랜든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용기를 내 먼저 일어섰습니다. 브랜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년간 쌓인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브랜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브랜든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손을 잡는 대신 나는 브랜든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굳어 있었지만 조금씩 그의 팔이 내 등을 감쌌어요. 미안해, 아들아. 정말 미안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브랜든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임스 사건 이후 제가 얼마나 자책했는지, 왜 모든 연락을 끊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브랜든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피아를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과정까지.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브랜든이 물었습니다. 아빠, 결혼식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는데 한국에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사실 내 건강도 좀 챙기고 있어. 오래된 허리 통증이랑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알아요. 한국 전통 의학 치료를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브랜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내일 어떤 헬스케어 회사를 방문하기로 했어. 쿨센스라고. 쿨센스요? 정말요? 소피아의 사촌이 거기서 일해요. 대단한 회사라고 들었어요. 브랜든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약속대로 앤디를 만나 쿨센스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 안에 있는 회사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특이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통 가구와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쿨센스입니다. 시원함의 과학을 연구하는 곳이죠. 앤디의 설명을 들으며 회사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연구실, 제품 개발실, 그리고 테스트 공간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경락 지압 시스템이라는 장비였습니다. 이게 저희 대표 제품이에요. 한국 전통 지압 기술을 현대화한 거죠. 이걸 통해 시원함을 과학적으로 전달합니다. 앤디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추구해온 균형의 철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쿨센스 방문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앤디는 회사 곳곳을 상세히 소개해 주었고, 저는 모든 것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특히 제품 테스트룸에서 직접 경락 지압 시스템을 체험했을 때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지압기가 제 등과 어깨를 정확하게 눌러주자 온몸에 시원함이 퍼져나갔어요. 찜질방에서 때밀이 아저씨가 해준 것과 비슷했지만 더 과학적이고 정밀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케이츠 씨? 이게 바로 한국의 시원함이에요. 앤디의 물음에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20년간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봅니다. 정말 효과적이네요. 체험을 마치고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앤디와 차를 마시는 동안 회사 대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의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쿨센스 대표예요. 앤디에게 케이츠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는 제 MBA 경력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원함 개념을 어떻게 서양인들에게 전달할지가 가장 큰 과제죠.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계에서도 최근 회복과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베테랑 선수들의 경우 퍼포먼스보다 지속 가능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죠. 이 시원함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앤디와 눈을 마주친 뒤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KH씨, 혹시 저희 미국 시장 진출에 자문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특히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당신의 경험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간 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고, 제임스 사건 이후 트레이너로서의 자신감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사실 지금은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와 있어서 이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급한 결정이 아닙니다. 결혼식 후에도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대화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지만 이 대표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에 앤디가 말했습니다. 케이츠 아저씨, 정말 고려해보세요. 아저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저희 기술은 좋은데 서양 시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앤디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오랜만에 노트북을 열었어요. 예전 트레이닝 자료와 연구 노트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대표님, 제러드 케이츠입니다. 어제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이 대표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케이츠 씨. 언제 다시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일주일간 쿨센스에서 함께 일하면서 저는 직접 경열 지압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트레이너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인체의 구조와 근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경락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경락을 따라 지압을 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제 오래된 허리 통증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KHC, 미국 론칭 행사에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중 이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미국 론칭은 뉴욕에서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어요. 정말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전직 NBA 트레이너가 한국의 전통 지압 기술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스토리는 강력할 거예요.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랜든과 소피아의 결혼식이 2주 후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 직후 미국으로 돌아가 론칭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브랜든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빠. 드디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군요. 정말 기쁩니다. 브랜든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잃고 있었는지 아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 생각지도 못한 기회였어. 이 시원함이라는 개념이 정말 특별하더라.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이게 내가 평생 추구해온 균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트레이너로서의 자긍심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 2주 만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 그리고 시원함이라는 낯선 개념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브랜든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결혼식을 통해 그것도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브랜든과 소피아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정원에서 열렸습니다. 서양식과 한국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소피아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어 두 문화를 존중했고 브랜든도 턱시도와 함께 한국 전통 의상인 바지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신랑 아버지로서 짧은 축사를 했을 때 목이 메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들의 새 출발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든, 소피아
두 사람의 앞날의 시원한 균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축사의 마지막에 한국에서 배운 시원함을 언급하자 소피아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브랜든과 소피아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뉴욕 론칭 행사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표와 앤디를 포함한 쿨센스 팀은 이미 뉴욕에 도착해 있었어요. 뉴욕의 맨해튼 호텔 스위트룸에서 론칭 행사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문득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랐어요. 허리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훨씬 나아졌고 무엇보다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케이츠 씨, 내일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이 대표가 방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네,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저도 긴장되었습니다. 3년 만에 대중 앞에 서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번에는 NBA 트레이너가 아닌 한국의 시원함을 전하는 전도사로서였죠. 행사 당일 아침, 맨해튼 미드타운의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20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스포츠 의학 전문가, 피트니스 업계 종사자,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간단한 회사 소개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제러드 케이츠입니다. 20년간 NBA에서 트레이너로 일했고 13명의 올스타를 배출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들은 분명 제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저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서 배운 혁신적인 웰니스 개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원함이라는 개념이죠. 20분간의 발표 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시원한 각성, 경락지압의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혜를 전했어요. 우리 서양 의학은 증상 치료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의 시원함 철학은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나 기술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특히 중장년층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처럼 만성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테니까요.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스포츠의학 저널의 기자였어요. 케이츠 씨, 이 한국식 접근법이 실제 스포츠 부상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 증거가 있나요? 현재 쿨센스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3년간 해결되지 않던제 허리 통증이 한국에서 단 한 달 만에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질문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레이너였던 당신이 왜 갑자기 한국 웰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제임스 워싱턴 사건 이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건.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네, 제임스 워싱턴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선수의 건강보다 성과를 우선시한 결정이었죠. 그 후 3년간 자책하며 모든 것에서 도망쳤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런 솔직한 고백은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균형의 중요성을요. 신체적 균형만이 아닌 정신적, 감정적 균형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실수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도요. 갑자기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브랜든이었어요. 신혼여행 중인데 어떻게 여기에? 제 아들입니다. 신혼여행 중인데 놀랍게도 여기 와 있네요. 청중들이 브랜든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출연으로 힘을 얻은 듯 더욱 열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쿨센스의 제품은 단순한 마사지 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시원한 균형 철학이 담긴 웰니스 솔루션입니다. 저는 이 철학이 미국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제품 체험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시원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브랜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소피아와 신혼여행 일정을 조금 바꿔서 오게 됐어요. 아빠의 새 출발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3년의 단절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아버지와 아들로 서로를 찾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기쁘다. 뉴욕 론칭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10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었고 여러 피트니스 센터와 스포츠팀에서 대량 구매 문의가 왔어요. 미디어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지압 기술에 미국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혁신적 제품. 전직 NBA 트레이너가 추천하는 새로운 힐링 방식.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이 대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KHC,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브랜든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맨해튼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브랜든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쿨센스와 계속 일할 것 같아. 이 시원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정말 좋은 결정 같아요. 아빠가 다시 열정을 찾은 것 같아 기뻐요. 브랜든의 말처럼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직업이 아닌 사명감 같은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시원한 균형의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쿨센스의 글로벌 웰니스 디렉터로 일하며 한국의 시원함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절반은 서울에서 보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김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내가 40년 넘게 쓴 돌 안마기예요. 당신에게 주고 싶어. 감동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돌은 김할머니에게 일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을 텐데요. 차로 이동하는 중에 브랜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쿨센스 제품을 공식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브랜든은 지금 소피아와 함께 LA에 살며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이 대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쿨센스 재단 설립 허가가 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원한 균형 재단은 소외된 지역에 한국의 웰니스 철학을 전파하고 스포츠 부상으로 고통받는 은퇴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다음 주 LA에 도착해 브랜든의 집에 갔을 때 특별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워싱턴.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제임스도 이제 쿨센스 재단에서 은퇴 선수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브랜든은 우리를 한인타운의 찜질방으로 데려갔어요. 브랜든, 제임스와 함께 탕에 몸을 담그며 진정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삶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오는 편안함이었어요. 시원하다. 한국어로 중얼거리며 웃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시원한 인생의 의미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